고요한 마음의 지도를 펼치는 시간,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깊은 울림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켜준다면 구독은 이 길을 함께 걷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호가니 테이블에 앉은 수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익숙한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잘 짜인 안무처럼 흘러갔습니다. 날씨, 휴가 계획, 요즘 모두가 정주행한다는 넷플릭스 시리즈 이야기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기계적으로 끄덕이는 고개들, 가벼운 담소의 편안한 리듬이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표면적인 교향곡 아래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는 마이클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 그것은 성공의 기쁨이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증거였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재빨리 시선을 피하는 제니퍼의 눈동자, 입꼬리만 살짝 끌어올려 만든 어색한 미소도 보았습니다. 성공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만의 동굴로 깊숙이 숨어버리는 데이비드의 무거운 침묵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감정의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물수제비가 수면을 스치듯 인간관계의 얕은 표면 위를 경쾌하게 떠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눈빛, 모든 침묵, 신중하게 선택된 모든 단어의 깊은 심연으로 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이들은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잡아내는 보이지 않는 안테나를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대화 주제가 시사 문제로 옮겨갔을 때 수지는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 그녀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심 어린 호기심과 염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역사상 가장 높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연결과 동시에 단절이라는 역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연결된 척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대화의 흐름이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누군가 서둘러 전혀 다른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번 주말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 정말 재밌다던데. 수지는 익숙한 거절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피상적인 대화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에 바르게 미소 지으며 다시 자기 안으로 물러났습니다. 차마 뱉지 못한 생각의 무게가 마치 주머니 속 조약돌처럼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깊게 생각하는 사람, 딥싱커의 이야기입니다. 오해받은 천재의 동화가 아닙니다. 보지 않는 편안함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고 많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탐구입니다. 수능에 보상하고 진정성을 벌하는 사회 속에서 깊이 느끼고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선구자이자 인간 정신에 숨겨진 영토를 탐험하는데 평생을 바친 칼 융은 이 현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지적이고 자기 인식이 깊을수록 그는 사회의 전반적인 무의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본 것을 보지 않은 척할 수 없는 이들이 짊어진 아름다운 짐에 대한 인식이며 동시에 경고입니다. 무엇이 한 사람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뛰어난 지능일까요? 남다른 감수성일까요? 아니면 특정 개인을 영원한 아웃사이더의 삶으로 몰아넣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회가 만들어낸 안락한 환상을 꿰뚫어 볼 때 찾아오는 깊은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유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사고방식의 족쇄에서 벗어났지만 그 결과 스스로 만든 광야를 헤매게 된 사람들입니다. 니체는 이 자유정신들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의 여정은 종종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른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슬픈데 왜 행복한 척해야 해요? 사랑이 왜 때로는 조건적으로 느껴져요? 왜 규칙들은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배웁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애들처럼 좀 해봐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수면 아래로 잠수할 뿐 해가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절박해집니다. 니체와 융 모두에게 영향을 준 비관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겨울의 추위를 피하려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온기를 얻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유난히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처럼 느낍니다. 연결을 간절히 원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운명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경학적으로도 다릅니다. 신경과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의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는 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더 잘 감지합니다. 그녀가 HSP라고 부르는 이들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들의 뇌는 말 그대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남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고 미묘한 감정의 결을 읽어내며 정보를 더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빠른 결정과 피상적인 상호작용에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정보 처리 방식은 재능이 아닌 장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미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깊은 사색가의 가치관이 효율성과 수능을 요구하는 기업 문화와 충돌하는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분리하고 그냥 일을 할 수 있지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미하거나 비윤리적으로 느껴지는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무실 뒷담화나 기업의 이중적인 화법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인간의 경험에서 의미를 체계적으로 박탈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단순한 생산성으로
관계가 거래로, 존재가 끝없는 주의 분산의 연속으로 전락한다면 말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무의미함을 다른 누구보다 더 예리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그저 신용만 하거나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중요해야 하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관계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바로 이런 것들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일까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담아 말합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웃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흥분하며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경험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원형적 패턴이 거주하는 공유된 정신 공간 말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을 따르고 자신의 존재를 이끄는 근본적인 가정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무의식과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더 깊은 영역과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 진짜를 만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진정성을 느끼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흑백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색깔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생생함을 본 이상 다시는 회색빛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반면 사회의 대부분은 편안함의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진실은 종종 불편하고 귀찮으며 파괴적입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외면하고 싶은 것을 직시하고 무디게 만들고 싶은 감정을 느끼고 당연하게 여기고 싶은 것들에 질문을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한 명이 족쇄를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동료들에게 알려주지만 다른 죄수들은 그의 증언을 거부하고 익숙한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을 택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이다나 문제야 평화를 깨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이해했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풀려난 죄수에게는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증인의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쓴 가면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한계를 긋는 신념을 꿰뚫어 봅니다.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법을 배운 집단적 고통을 느낍니다. 다른 이들이 묻기를 멈춘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때로 감당하기 벅찰 수 있지만 동시에 심오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화는 가볍고 모두가 웃고 있지만 맛볼 수 있을 만큼 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차마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홍수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곳이 바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감정적 경계가 종종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곳. 그들은 감정의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저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동료의 불안, 이혼을 겪는 친구의 슬픔,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분노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흡수된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흡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끌 수 없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감정의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피로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관계의 조화, 즉 화합을 중요시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사회적 기술이지만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켜져 있는 레이더와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모든 감정적 파동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종종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진되곤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이 민감함에 불나방처럼 이끌립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죠. 여기 진정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자신의 고통을 담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공식적인 상담가, 감정의 쓰레기통,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 즉 자신의 깊은 감정에 더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짊어진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에서 감정적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있게 주지만 같은 수준으로 받기 위해 애씁니다. 타인을 지지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려 할 때는 예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서툴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강렬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사는 외로움입니다. 안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항상 강하고 현명한 사람,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 고독입니다. 모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다는 것. 이 깨달음은 보통 일련의 작은 거절, 혼란스러운 시선, 불편한 침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어딘가 잘못되었고 과하고 부적절하다는 깨달음. 그리하여 정상이라는 가면을 세심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기만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조절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말하기 전에 모든 공간의 감정 온도를 측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조종이 아닌 필요에 의해 사람을 읽는 데 능숙해집니다. 이 가면은 여러 목적을 수행합니다. 거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를 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깊이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이 가면은 일종의 감정 외교술입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가면을 유지하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는 경계, 끊임없는 연기, 진정한 자아의 부정을 요구합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가면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느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혹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짜 감정과 생각을 숨겨왔을까요? 그 결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아는 분열됩니다. 복잡하고 질문하고 느끼는 사적인 자아와 상냥하고 단순하며 안전한 공적인 자아. 이 분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나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면 피로로 이어집니다. 비극은 이 가면이 종종 역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일부 거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들이 갈망하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습니다. 항상 진짜 자신을 숨긴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인 척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는 대안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필터링되지 않은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딜레마입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연결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종종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보여지고 이해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그들의 깊이에 필적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깊이에 대한 공포, 즉 심도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약물로 다스리고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며 슬픔을 병리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진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자기 성찰을 피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과 감정적 복잡성에 이끌리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화적 흐름에 맞서 헤엄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진짜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너무 민감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유해한 긍정성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부정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효과를 만들어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너무 과한지, 너무 민감한지, 너무 복잡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깊이에 대한 집단적 거부를 내면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방식이 어딘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노출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복잡한 생각, 깊은 감정, 미묘한 이해로 가득 찬 그들의 내면 세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민감함이 모든 사소한 무시, 모든 거절, 모든 오해의 순간에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은 특별한 종류의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여지고 이해받기를, 자신의 내면 세계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가시성과 함께 오는 취약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종종 거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는 정교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은폐는 대가를 치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필요, 자신의 진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읽고 반응하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만약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성을 어디서 누구와 나눌 것인지에 대해 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담을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진주를 아껴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칼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도전으로 인해 부서졌지만 그 부서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원형을 구현합니다. 그들 안에는 깊은 상처와 깊은 지혜가 공존합니다. 이 상처는 종종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세상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온 평생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상처들이 연민과 통찰의 원천이 됩니다. 거절의 아픔을 느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능숙해집니다. 오해받아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고 듣는데 재능을 보입니다. 너무 과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강렬함을 품어주는 법을 배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정서인 한뇌의 현대적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승화시켜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는 더 큰 힘으로 바꾸는 과정 말입니다. 상처 입은 자에서 치유자로의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민감함을 강점으로, 강렬함을 선물로, 깊이를 보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고갈되기를 거부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상처 입은 치유자 여정의 가장 어려운 측면일 것입니다.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주는 법,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자신과의 연결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심리적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강요된 고독 속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정상성을 연기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생각을 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면의 풍경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끊임없는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흡수한 감정들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며 모든 가면과 적응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내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소식은 그들을 찾는 데는 인내와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점과 도서관, 미술관과 박물관, 조용한 카페 구석으로 이끌립니다. 그들은 철학과 심리학, 문학과 시, 영적 수행과 치유 예술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조차 그들은 종종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렬함을 위장하고 깊이를 조절하며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물을 시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명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종종 즉각적인 안도감과 인식이 있습니다. 마침내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설명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강렬함과 깊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연결은 드물지만 깊은 영향을 공급합니다. 보안이 아닌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하기를 거부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외양보다 의미를 고집하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능과 소비 위에 세워진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깊은 사색가들이 종종 소외되거나 어렵다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산만하게 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황제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만드는 법을 배운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수능에 대한 거부는 반대를 위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과 외부 표현의 통합, 즉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함보다 진실을, 수용보다 진정성을, 쉬움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정한 연결,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그들 주변을 훨씬 넘어섭니다. 잔잔한 물에 던져진 돌처럼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이 결코 완전히 보거나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듭니다. 집단적 무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깨어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깊이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만약 당신이 더 적은 것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너무 과하다는 익숙한 아픔을 느낀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깊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얕은 것이 충분하다고 믿는 척하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잠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의식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유식 있는 사람입니다. 연기를 보상하는 문화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짐이 아니라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항상 알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당신이 누구인지 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능숙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 회복력, 그리고 필요할 때 기꺼이 혼자 걸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표면에 머무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연결의 기쁨, 의미 있는 일의 만족감,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삶의 평화. 당신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역시 질문하고, 역시 느끼며, 얕은 세상에서 깊이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등대가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세상은 환상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보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비밀리에 진정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표면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깊이에 굶주려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굶주림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얕음 속의 깊이입니다. 환상 속의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안락한 구역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축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의 질문, 당신의 감정, 당신의 깊이, 당신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아름답고 복잡하며 강렬하고 장엄한 당신 자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온전히, 완전하게, 당당하게. 세상이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의 존재로 인해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식 있는 자들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깊은 자들의 교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